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와는 다르게 결국에 상승하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상보다 저조한 유로존 종합 구매자 관리 지수인 이 PMI 발표에 장 초반에는 하락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축소하고 조금씩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우선 이 PMI 예비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PMI 같은 경우엔 46.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위축과 확장을 나타내고 있는 기준선인 50을 또 밑도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습니다만 이제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됨에 따라 이렇게 유럽 증시도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58% 소폭 올라줬고요. 4,065.37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에도 2% 넘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2.11% 하락한 83.69달러의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유럽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에너지 수요 전망에 부담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최근 들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마무리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대기업들의 분기 실적 호조와 미국 국채금리 안정 속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62%, S&P 500은 0.73, 나스닥은 0.93%, 러셀 2000은 0.82%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코카콜라, 3M, 그리고 대형 제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 등이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함께 긍정적인 향후 전망을 한 점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고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PMI는 50을 기록해 지난달에 49.8보다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 49.5를 상회했고 서비스업 PMI 역시 지난달에 50.1에서 이달 들어 50.9로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49.8을 넘어섰습니다. 특징 종목들을 보면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인 데 따라 캘빈 클라인과 토미 힐피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뉴욕 기반 어페럴 업체 PVH 코프가 3.5% 상승했던 반면 영국 기반 금융업체인 바클레이스 PLC는 전년 대비 16%의 순이익 감소 등 예상을 하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7% 넘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해 에너지 업종은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4.84%, 달러 인덱스는 0.7%의 상승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이 또다시 7% 넘는 급등세를 지속하는 등 가상화폐 전반이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서밋 행사에 참석해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기존의 경제 전망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한 만큼 유한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면서 연준이 1년 6개월 전 내놓은 경제 전망은 100% 잘못된 것이었다면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세 둔화가 초래할 경제의 부정적 여파를 중앙은행과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듯한 정서가 있다며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기준금리가 7%를 넘어설 수 있는 잠재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경고하면서 시장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는 수익률 곡선 전체가 1%포인트 상승하더라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결국 국채금리가 최근 5%를 육박한 상황에서 그 이상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준과 시장이 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석유를 비롯해 석탄과 가스 등 화석 연료의 수요가 2030년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뉴스로 오늘 국제 유가의 하락에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IEA는 연례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십 년 동안 약 80% 수준에 머물렀지만 2030년부터는 73%로 감소할 것이라면서 풍력과 태양열, 전기 자동차와 같은 청정 에너지 기술의 경이적인 증가 속에서 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IEA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의 핵심 목표인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도로의 전기 자동차가 거의 10배 많아질 것이라며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점유율은 거의 50%에 가까워질 것이며 각국이 국가 에너지 및 기후 약속을 적시에 완전히 시행한다면 청정 에너지 발전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네시와 콜로라도 중 미국 41개 주와 워싱턴 DC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이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깔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로 오늘 이들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0.46% 하락해 312달러 5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연방법원과 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메타가 자사 플랫폼이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으며 연방법은 물론이고 메타 자체 정책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13세 미만 아동들에게도 고의적으로 자사 제품들을 홍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기능을 바꾸도록 법원이 강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각 주들은 지난 수년에 걸쳐 이번 소송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고 대부분의 주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노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 소비자 보호법에 더 친숙하다는 전략적인 이유로 테네시와 매사추세츠주 등 일부 주는 연방법원 대신 각자 주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각부 법무장관들은 메타의 내부 고발자인 프랜시스 호겐이 폭로한 메타의 문서들을 증거 일부로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폭로한 내부 문건 중에는 수백 쪽에 달하는 청소년 사용자들의 행동에 대한 내부 연구 기록도 있으며 메타가 이 청소년들을 다타 플랫폼으로 유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9월 신규주택 판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8천 건이 증가한 68만 3천 건이며 이어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즉 IBM과 보잉을 시작으로 메타 플랫폼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힐튼 호텔, KLA 코프, 웨스턴 유니언, 월풀, 유나이티드 렌털스, 티모빌 US, 오티스 월드와이드, 노포크 서던, 마텔, CME 그룹, 그리고 서비스나우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제 시장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국내 증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정말 변동성이 강한 시장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깊게 키워나가기도 했지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급반등해주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코스피는 결국엔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종가는 2,383포인트 선을 형성을 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면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반도체 투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갔는데요. SK하이닉스는 2.26% 오른 12만 6,8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우리 코스피 지수와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 초반에 상승하며 출발을 했습니다만 낙폭을 깊게 키워 나갔습니다. 장중 저점은 12만 3,90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에 들어서 이 오후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따라서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셋업체들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2.75%, 삼성 SDI가 1.27%, LG화학이 2.2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전지 셋업체들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수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LG에너지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 중반부까지는 급락하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수급이 급격하게 몰렸고요. 따라서 이렇게 급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44만 8,500원이었는데요. 이 LG에너지솔루션은 장중에 시가총액 100조 원을 밑돌게 되면서 우려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 중반부에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장중 저점은 42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완성차 기업들 확인해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는 1%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 거래일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면 어제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다 이렇게 1%대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현대모비스는 0.2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 모두 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이버도 4% 넘는 탄력을 받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반등해줬습니다. 우선 여기서 네이버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사우디와 한국 간의 협력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 쪽으로도 기대감이 유입이 됐는데 네이버는 이제 사우디 쪽으로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따라서 네이버의 주가 확인해 보시면 5% 가까이 올랐습니다. 18만 7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장 막판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 넘게 오른 가운데 셀트리온도 6.76%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이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강한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그 밖에 포스코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도 4.64%의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1.48% 오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는 이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하고서도 나머지 계열사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실적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습니다만 그와는 다르게 이 포스코 그룹주들 급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는 반등에 성공해줬고요. 장 초반에 상승하며 출발했던 이 지수가 출렁였지만 장 막판에는 2%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784포인트 선에 형성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가 3.01% 상승해줬고요.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1.08% 상승하면서 급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코프로도 따라서 이렇게 장 막판에 가서 급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75만 2천 원 선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장중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우려감을 정말 많이 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장중 저점은 68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서 그동안 간신히 잘 지켜왔던 70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등해 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잠시 올랐다가 낙폭을 깊게 키워나갔고 그리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24만 3,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 종목에서 LNF도 어제는 강한 탄력을 받아 나갔는데요. LNF 3.33% 상승해 줬습니다. LNF는 15만 8,4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LNF가 이제 테슬라의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고 있다라는 평가도 볼 수가 있는 만큼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업체 최초로 유럽의 전기차 업체에 이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추진을 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되면서 연일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이 현재 논의된 수주 규모는 2025년부터 5년 동안 총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최소 8만 톤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또 LS그룹과 함께 배터리 솔루션 기업 결합을 승인하고 이 전구체 공장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앞서서 살펴드렸지만 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35% 탄력 받으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HPSP가 5.38%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호평에 힘을 입어 15%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는 AI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AI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같은 엔터주들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권가의 호평에 힘을 입어서 어제도 4%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4.11% 오른 10만 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어제 시장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 또 한 번 테마를 형성했던 섹터는 바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군들로 위지트라든지 우리기술투자, 다날,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이 있는데요. 우선 다날의 경우 21% 넘게 올랐습니다. 21.65% 오른 3,90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9.58% 오른 4,575원을 기록했고요.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위지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9%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강세를 나타낸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한 달 사이에 20%가량 올랐기 때문인데요. 또한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있죠. 11월엔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질지 여부도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감은 2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어제 개장 직후부터 상승하며 출발을 했고요. 또 급등하며 마무리를 짓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또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다날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스와 MOU를 맺고 이제 게임과 앱에서 외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주로는 이제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에 따라서 사업 기대감을 얻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히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림이 어제 29.93%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420원의 종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한국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나머지 경제사절단이 함께 사우디를 방문하고 있죠. 이 국빈 방문 차원에서 방문을 했는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MOU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인공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히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히림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현대건설 이렇게 3자 업무 협약을 맺고 부동산 개발 사업과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회사에 따르면 히림은 이번 협약으로 인해 사우디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 사업과 인프라 그리고 민관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건축 설계와 건설 사업 관리 업무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히림이 장 초반부터 급등해주더니 결국에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크라 재건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로 대표적인 종목은 데모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가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그 전부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이에 종전 가능성을 향한 기대감도 어제 시장에서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 대규모 재건 사업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오보였다는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러한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